저는 여론조사를 딱 두 개밖에 안 해드립니다. 하나는 갤럽, 하나는 MBS. MBS는 단일한 여론조사기관은 아니에요. 근데 공신력을 인정받는 몇 개의 여론조사 회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국내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는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다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시작하면은 11월 첫째 주 이때까지만 해도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계속 비슷하다가 12월 첫째 주, 그러니까 계엄 직전에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연달아 탄핵하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듯 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적당히 나눠져 있었던 상황인데 그 위에 이제 계엄, 탄핵 넘어가면서 지지율이 확 벌어졌었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러다가 지난번에 좁혀져서 이제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기사가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심지어 역전이 됐고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물론 이것도 오차범위 아니고 이것도 오차범위 아닙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이 더 높다라고 말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틀린 말이듯이 이것도 국민의힘이 더 높다라고 말하는 건 통계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거나 눈에 보이기에는 이거는 민주당이 높고 이거는 국민의힘이 높은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주목되는 수치는 이겁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예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지금 이 판국에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봐도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28%다. 30%도 안 나오더라. 이 보십시오. 1등부터 쭉 뽑았는데 민주당은 없어요. 이쪽에 뭐 우원식 들어가 있고 하긴 한데 그거 뭐 무의미합니다. 숫자 자체가 무의미하고 1등부터 5등까지 뽑았을 때 2, 3, 4, 5는 다 국민의힘이고 한 명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빼면 없는 거예요. 그 민주당 대표 주자인데 28밖에 안 나와.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건 뭐냐면 이 같은 여론조사예요. 같은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48%가 정권 교체해야지.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48명은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 민주당을 뽑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재명을 뽑겠다는 거는 28명밖에.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사람 중에 20명은 48명 중에 20명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정권 교체는 하고 싶은데 이재명은 싫어요.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상황을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게 까만 거는 지난번 조사고 빨간 거는 이번 조사예요. 그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30% 턱걸이 했다가 이제 30%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듣는 건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로 올라갔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7%, 6%로 올라갔고, 한동훈 대표는 5%랑 똑같은데, 김문수 장관은 앞에가 없어요. 까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예요. 새로. 근데 딱 후보군에 들어가자마자 이 국민의힘 계열 중에서 1등 이렇게까지 놓고, 근데 이 지지율 중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뭐냐, 2030이 이게 만만치가 않다. 20대 30대가 저는 이 밑에 리얼미터 그러면은 이 진폭이 훨씬 더 커서 이제 기사 쓰기도 더 좋아지는데, 리얼미터는 여러분들한테 소개 안 해드리는 게 제 원칙이라서 제 원칙에 충실하자면, 어쨌거나 진폭이 좀 작아지는 효과는 있긴 하지만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뛰고, 특히 30대에서는 확연히 뛰고, 민주당은 떨어지고, 움직임이 20대 30대 모두 확연히 보이더라. 이게 왜 이러느냐, 여기 이제 기사에 배종찬 소장, 우리 강펀치에도 열심히 출연하는 분이죠. 배종찬 소장이 진짜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몇 가지 이유. 첫 번째, 이거는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한덕수 총리 탄핵이 결정됐다. 이게 대통령을 탄핵해서 지금 대통령 부재 상태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 그 대행까지 탄핵을 해? 도대체 민주당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 민주당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인 거야? 라는 의구심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게 된 결정적인 계기. 한덕수 대행의 탄핵. 이게 일단 결정타였고요.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수정할게 그러면서 뭐 3자 추천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외환죄를 떨렁 추가를 했네. 근데 외환죄라고 하는 게 그게 딱 부러진 범죄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방 정책, 외교안보 정책 판단에 대한 문제를 범죄화하면서 이거는 안보 문제를 아예 정쟁으로 끌고 들어오는구나. 도대체 이건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네. 이런 걱정이 또 나오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이제 2030들한테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카톡 검열.
카톡 거면은 사실은 민주당의 해명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랬을 때는 사실은 민주당 말이 맞긴 맞아요. 검열은 못합니다. 근데 그 누구야? 전용기 의원인가? 이 양반이 이 혼란한 와중에 자기가 한번 튀어보겠다고 이 법안을 내면서 진짜 튀려는 목적으로 발의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이거 발의할 필요가 없거든. 현행법에서 다 민주당이 처벌하겠다고 하는 건 현행법에서 다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새로 법을 발의하는 이유는 딱 하나, 그냥 튀고 싶어서 뿐이에요. 그러니까 튀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오바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개인 카톡까지 이제 검열하겠다가 딱 된 거예요. 본인이 마이크 잡고 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열심히 물티슈 갖고 닦든지 걸레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걸레질도 안 하고 그거를 이거 맞다고 이렇게 우기고 있으니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쟤들은 정말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무슨 이거는 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를 하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최소한의 사생활조차도 보장을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이런 우려까지 커지면서 이게 빵 터진 거죠.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의 서슬에 눌려가지고 당내에서 대놓고는 끽소리도 못하지만은 이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과 또 민주당 정치인 중에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제가 출입을 한 적이 없고, 저는 아주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총재 시절에, 그래서 당은 총재면서 대통령인 시절에, 그래서 총재 권한 대행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을, 그 당시엔 이름이 새정치국민회의, 그때부터 출입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민주당 사람들을 좀 알면 그 사람들은 그 옛날에 이제 방송 출연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요즘에 방송 출연을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판국에 방송 나가면 이재명을 쉴드 쳐줘야 될 텐데 그 짓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냥 쉬고 있는 정치인이면은 지금 방송 출연하면서 얼굴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판국에 나가서 이재명 편들어주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어떤 반감. 민주당 그게 말하자면은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다. 48%. 근데 이재명은 못 찍어주겠다. 20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쨌거나. 48명 중에 20명이 바로 그런 거다. 거기다가 문제는 이제 중도층이죠. 중도층이 외교안보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민주당은 친중이다. 이게 중국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의 스탠스가 일본에 대해서는 극혐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중국에 그냥 씨앗씨앗 하면 된다라고 일단 딱 이 임팩트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20대, 30대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본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일본에 별로 컴플렉스가 없어요. 아니 니나 내나 똑같지 뭐. 우리가 뭐 니네한테 꿀릴 게 뭐가 있니? 그러니까 딱히 뭐 별로 싫어할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 그러면 팍 떠는 거가 사실은 콤플렉스거든. 근데 콤플렉스가 없으니까 팍 떨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젊은 사람들 마음인데 그 민주당은 그냥 입만 열면 이제 일본 얘기만 마음 막 팍 하니까 이게 별로 왜 저래?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태도예요. 중국은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한테는 예전에 에드거 스노우의 그 중국의 붉은 별, 못했던 혁명에 성공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성공해서 대장정 끝에 신화로 쫙 포장돼 있어요. 중국 그럼 일단 먹어주고. 지금 이제 그 민주당 계열의 정신적 지주의 흐름이 이제 리영희 교수로부터 비롯된데, 리영희 교수라는 사람이 딴 게 아니라 중국 전문가예요. 그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참고로. 하여튼 그런데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중국에 또 안 그래요. 중국이 경쟁자인 거, 실질적인 경쟁자. 그리고 내 밥그릇 뺏어가는 게 중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친중 행보가 또 거슬린다.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일 것이다. 근데 이게 단지 이제 국내적으로 민주당의 친중 행보가 국민들, 특히 젊은 층으로부터 마음을 뺏어가는 소재다로 끝나면 그냥 국내 정치로 끝나니까 그나마.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보기에도 이 사람은 물론 이제 영킴 한국계입니다. 한국계이지만 그리고 또 공화당이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이 탄핵 세력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인 거죠. 북한에는 유화적이고 중국엔 순응하지 않냐. 이거 한반도에 큰 재앙을 부를 일이다. 이 사람이 한국계고 공화당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지만은 아무리 한국계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한국계라고 해서 이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생각 큰 오산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충성하는 미국인이에요. 한국계 미국 국회의원 많아졌으니까 좋다. 뭐 기분은 좋죠. 기분 좋은 건 좋은 건데 그 사람들은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미국인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일하면은 그거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배임이에요. 자기 임무를 방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미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얘기도 그래서 미국의 시각인 거다. 특히 미국 공화당의 시각인 거다. 지금 미국은 공화당 정부다. 이 인식이 어찌 영킴 의원만의 인식이겠는가. 미국 공화당의 인식. 트럼프 정부의 키워드가 뭡니까? 중국이죠. 중국하고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중국하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주된 관심사고 어떻게 하면 중국을 틀어막을 것인가. 중국의 부흥을 억제할 것인가, 늦출 것인가, 중국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것인가가 지금 지상 과제인데 중국 그러면 씨에씨 하면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큰일 날 소리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